저성장 결핍의 시대의 부분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네. 어제도 그 뉴스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또 그 짜장면값 1, 2천 원 올라가면은 돈 있는 분들이야 뭐 별 상관없겠지만 손님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오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또 전기세까지 또 오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제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죠? 금년에 3% 할 거라더니 지금 2.5%로 또 내리더라고요. 옛날 같은 고성장 시대는 오지 않는다.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건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저성장 결핍이 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요새 부부들이 애를 안 낳는 네. 저출산 문제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요. 경제 성장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첫째,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은 1955년에서 60년 이때가 언제냐면 6.25 사변 끝나고 2년 후 우리나라의 아주 핵심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55년에서 60년 이때요. 우리나라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어요. 그때는 전주도 여 시내밖에 안 돌았어요. 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어전리 제 고향은 75년도에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저 때는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이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1위가밖에 없으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명 둘이 만나서 2.2명을 낳아야 인구가 줄지 않는데 한 명도 안 나요. 한 명도 안 나.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 사회에 그렇죠. 또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를 안 낳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에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인구가 고령화되는 거는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도 유럽도 다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요.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4배, 5배 속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가까이 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화끈해 그냥.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상식으로 생각했던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걸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이러다 보면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아까도 이제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돈이 결국 있어야 되는데 노후 자금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문제 같은데 거기서 한 말씀해 주시죠. 뭐 올해는 살지요.
근데 뭐냐, 이 저성량 결핍베이스가 오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노후자금이 없는 거예요. 어려워서. 보세요. 우린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50대 가구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가구당 총자산이 5억 6,700만 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웬 돈이 저렇게 많지? 이거 서울 수도권에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에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집값을 빼고 나면 지방이 차라리 나요. 여기에 부채 차입금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많이 많잖아요. 1억 74만 원 빼면요 4억 6,66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6,600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6,6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만 원이에요. 얼마 남아요? 6,100만 원 남잖아요. 아,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6천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죽여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요즘 동학개미 난리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 꼴 나지 말라면 어딨냐, 돌아가는 꼴은 비싼데. 앞에 처음에 얘기해드렸죠? 이런 형편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게에 그 순자산이 없다 보면은 그 선거처럼 연금 같은 준비도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대로 선진국의 경우는 재산이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하고 일부 사람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놀랬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나이 들어서 기초연금 말고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한 푼이라도 54%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8%. 껌값이 껌값.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7.7%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지금요. 작년에 제가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보니까 3,800만 원.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 들까 말까. 개인연금? 제가 계좌 수로 나눠봤거든요. 5천만 원 정도. 있는 게 뭐냐? 달랑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달랑 집 한 채밖에. 그걸로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 동경에 가면요.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지 않은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돈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래요. 10년 후가 되면요. 일본의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우리나라 빈집 얼마나 될까요? 재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151만 채가 빈집이 있답니다.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 있어요. 도청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겨요. 도움이 안 돼. 아,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안하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면 뭐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아니 책 한 권 읽고 2배로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어요. 이렇게 노후 자금도 모질라고 사람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예. 그 우리 사회에 그 재테크 예. 이런 품이 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한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맞춰 사는 방법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결습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형편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선진 같은 경우에 공부 처음에 모질라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무리한 재테크를 하지 말고 일을 찾는 것 이런 것도 좀 필요할까 보였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1975년인데요. 지금부터 47년 전입니다. 일본 동경의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요? 16%입니다. 47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어요.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갔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씩 하던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요.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 가을이에요.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거든요.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50대.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오는데요.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요.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방문개호라고 해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라고 했죠.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때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년 넘은 분인데요. 외국 회사의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들여뒀고 폼 잡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요.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체면을 버리고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노자금이 걱정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뭐 골프를 치러 다니고 낚시나 다니고 띠까띠까 놀러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는요, 그러면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돈도 노후자금이 있다. 그러면 놀고 먹으면 되는가? 우선 그런 사람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20, 30%는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 했던 사람이 다 모여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요,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지금까지 무거운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소장님 같은 일본에 좀 오래 사셨으니까 네. 그 일본 같은 데에서 은퇴 남편 네. 그 1등은 어떤 남편인지 한번 가볍게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요, 그 전에 제가 그런 사람들은 뭔 일을 하냐면,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 그리고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젊을 때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요, 그때부터 뭔가 자기 형편에 맞는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인생의 노후에 3대 불안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돈입니다.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노후의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 이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활동이든 자원봉사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결론이 뭐냐면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어느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건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든 안 되든 소일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일거리를. 그 남자분들은요, 그걸 도와줘야 돼요. 사모님들이. 또 남자분들은 고생하다가 꼴 보기 싫으면 참아가면서 이러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뜨고 영식이가 뜨고 그런 말 들으면 뿔 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나한테 싸가지 없이 하는 것 같거든요.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오가와유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요. 몇 년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지금 질문하셨는데,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만화님 탓하지 마시고, 남자분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가정주부들은 그 퇴직한 남편 때문에 예. 저희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요, 일본 대개 세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누라는 일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싹싹하다고. 1000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마누라는 훨씬 나요. 1000만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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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일본에서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요,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걸린대요. 이게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십이지향 배양. 키친 드링커. 키친 드링커가 뭔지 아십니까? 아내분이 주방에서 홀짝홀짝 술 마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건 안 걸리잖아요. 그래도 일본은요, 이 남편이 현역을 했을 때는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퇴직한 남편이 집에 딱 나타나니까 골치 아픈 거야 이게. 미국은 커플 문화, 출장도 허락 없이는 못 가잖아요. 마누라 허락 없이는. 젊을 때부터 부부가 같이 움직이니까 퇴직해서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30년 따로따로 놀다가 만나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이게. 그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 뭐냐? 남자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부터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어딘가를 가셔서 뭔가 하셔야 돼요.